자, 저번 시간 이어서 개념 복습하고 다시 진행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얘기했었고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일단 첫 번째로 셀 수 없는 변수라고 했었지? 셀 수 없는 변수.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셀 수 없는 변수를 표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함수로 표현한다 했죠? 왜냐 복습하고 있다 페이지 알려줄게. 복습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확률 이제 질량 함수라고 하지 않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fx 얘가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고 1 이하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전체 넓이가 이제 1이어야 된다는 건데, 원래 함수에서 넓이를 구할 때는 적분, 최근에 배웠죠?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학 툴을 이제 배우면서 그리고 확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적분이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적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곡선은 절대 안 나오고 직선만 나와요.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사실 이렇게도 말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적분이 활용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 이제 배웠죠. 네,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분포는 이항 분포,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분포는 정규 분포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얘는 식이 확률 밀도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다 했죠? 그래서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적혔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상수 말고 변수인 시그마와 m에 대해서만 신경 썼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토대로 두 번째로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n이란 이름 하에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 그래서 맨 앞에 철자 n 떼가지고 얘를 m 콤마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하는 게 크게 그래프 관련돼서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특징을 물어보게 되는데, 크게 m과 시그마의 역할을 알면 되죠. 그래서 m 같은 경우는 대칭축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 x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얘는 모양 결정은 안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이 모양을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가 지금 저기 fx에 나와 있는 식 보면은 분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펑퍼짐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시그마가 그래서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펑퍼해지는 거고,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값이 커지니까 솟아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것은 고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언제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끝까지 챙겨두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막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분포 얘기였어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301쪽을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더 뭔가 설명하기 전에 정의부터 보면은 자, 여기 체크해주면 좋아요. 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지금 여기는 n, 0,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1제곱까지라고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곱이 표준 편차 제곱이라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확률 변수를 기본적으로 x로 잡잖아요. 확률 변수를. 근데 얘는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여서 얘만의 확률 변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만의 확률 변수는 뭐냐면 z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z로 표현을 합니다. 뭐 왠지는 따로 더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z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확률 변수는 x인데 표준 정규 분포는 z로 쓴다는 거. 그리고 이때는 확률 밀도 함수가 새롭게 정의 내린 거니까 당연히 식도 새롭게 정의가 내려지겠죠. 다음과 같이 적힌다는 거.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 일단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는 지금 얘기한 거는 첫 번째로 확률 변수가 z고 그때 정규 분포는 0,1의 제곱을 따른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 정규분포라는 게 언제 많이 쓰냐면 자, 너네가 가장 와닿을 예제로 얘기를 하자면 대학교 입학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대학교 입학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치? 그럼 그 지원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내신으로 그러니까 교과로 지원을 한다고 치자. 교과는 오로지 순수하게 내신만 보는 거거든. 그럼 내신으로 지원을 할 때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가 쉽고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가 어렵겠죠. 그러면은 같은 1등급이어도 똑같은 1등급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인재고에서의 1등급이랑 그리고 뭐 어디 특성화고 1등급이랑 비교가 안 되죠. 인재고 1등급이 압도적으로 더 잘하는 거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치? 냉정하게 이건 현실적으로 봤잖아. 근데 결국 대학에 연서 지원할 때는 뭐야? 1등급으로 나온다. 1등급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야, 둘 다. 물론 그래서 그걸 차별하기 위해서 이제 특성화고 전형이라고 따로 있긴 하지만 근데 둘이 똑같이 지원했다고 쳤을 때 당연히 다른 1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 그걸 봤을 때 그럼 이제 조금 더 예를 바꿔보자. 인재고에서 1등급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외고에 1등급이 있어. 그럼 그것도 당연히 격차가 크겠죠. 외고 1등급이 더 어렵겠지 당연히. 뭐 요즘 외고는 많이 쉬워졌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외고가 좀 더 높긴 하겠죠.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누굴 뽑고 싶겠어요? 냉정하게 외고를 뽑고 싶겠죠. 그쵸? 물론 또 내가 자꾸 말하는 거에 모순이 있긴 하지만 교과를 지원할 땐 그딴 거 없어요. 교과를 지원할 땐 1등은 같은 1등급이에요. 교과를 지원할 때는. 그래서 외고 1등급이나 일반고 1등급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컷이 높아요. 교과는. 뭐 예를 들어 너네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대학이 조금씩 알아야 되니까 크게 두 분류로 지원을 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고 일명 학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과 우수 전형. 교과라고 합니다. 일명. 교과 같은 경우는 오로지 내신만 봐요. 그래서 일단 이건 당연히 특성화고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일반고하고 외고 뭐 이렇게 일반계의 학교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차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신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계에서 내신이 높은 아이들이 교과를 많이 지원을 하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인서울로만 따져도 내신이 컷이 2등급 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합격을 하려면 교과로 순수하게. 선생님 말하는 2등급 때는 좀 상위권대요. 인서울 중에서도. 그럼 외고는 거길 지원하기가 좀 힘들겠죠. 외고는 내신 따기가 아무래도 일반계보단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도 볼 뿐만 아니라 당연히 1차적으로 내신에서 걸러요. 내신에서 걸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서류를 보죠. 너네 학생부 얼마나 잘 썼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학종이 좀 막 스펙도 쌓고 뭐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일반계가 많이 불리하지. 왜냐면 외고나 뭐 자사고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학종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게 잘 짜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계는 사실 그게 되게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상위권 대학인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 얘네들은 노골적으로 외고를 뽑기 위해서 학종을 되게 많이 뽑습니다. 학종으로. 그래서 딱 그 스펙 보면 보여요. 실제로 너네 지원은 학교 이름 가리거든요. 학교 이름 가리고 블라인드로 뽑아요. 근데 성과 이걸 보면은 그 외고랑 일반기가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 그래서 이제 내신이 좀 낮더라도 외고 애들을 뽑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서류가 많이 안 좋으면요 학종보다는 그냥 교과가 더 나아요. 물론 이제 내년에 돼서 쌤이랑 이제 계속 상담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윤곽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아무튼 뭐 여기까지 얘기가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같은 1등급이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요즘은 아까 쌤이 말했죠. 교과는 똑같이 다 들어간다고. 근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Z점수라는 게 있었어요. Z점수라고 해가지고 학교 이름을 이제 다 그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학교 이름을 가리고 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학교 이름이 다 보였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대원외고예요. 대원외고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외고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Z점수를 엄청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외고의 막 4, 5등급이랑 일반계 1등급이랑 비교를 했을 때 대원외고 4, 5등급의 점수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완전 옛날이야. 한 20년 가까이 전. 아니 적어도 15년 전. 이때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나왔어. 그래서 일반계 애들이 자살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아 진짜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나는 1등급이고 하는데 왜 쟤는 붙어? 그러니까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죠.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은 그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또 혹시나 또 이거에 또 꽂혀가지고 또 그럴까봐 그럴 일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Z 점수가 정규분포에서 나온 거예요. 그 Z가. 저게 확률변사과 표준정규분포 Z라 했죠. 그럼 이거를 왜 무슨 시기길래 이제 그 Z 뭐 이게 표준정규분포 뭐 그게 이제 쓰인다라는 거냐면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오면은 각 학교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 그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난이도에 따라서. 그치? 그래서 아마 인재고가 좀 어렵게 하는 것도 있어요. 되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좀 있긴 있어. 그 이유가 이제 쭉 봤을 때 각 학교별로 이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제 비교해가지고 차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Z 점수가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자고요. 있다고 쳤을 때 옛날에는 인재고 수학평균 20점 이랬습니다. 참고로 막 1등급 그 60점 이랬어요. 지금보다 더 했어요. 원래 옛날에는 족같지만 지금 이게 쉬워진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데이터를 비교하기가 힘들겠지.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 데이터를. 그치? 그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뭘 한 거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평균을 0으로 고정시켜버리고 표준 편차를 1로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평균을 0과 표준 편차를 1로 고정을 시킨다면 그래프 모양도 똑같고 대칭축도 똑같겠지.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서로의 비교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 왜? 하나의 그래프에서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수백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래프에서만 비교하면은 수백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상용 로그, 이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상용 로그거든요. 상용 로그도 뭐예요? 밑이 다양한 숫자면은 값을 매기기가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밑을 10으로 고정해서 그 10을 생략해가지고 표현한 게 상용 로그지. 그래서 그 상용 로그를 통해서 값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통일을 시키는 연산을 만들었으니까,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비교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양에 대한 값을 이제 표로 만들어놔요. 그게 상용 로그표와 같이
너네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값을 다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걸 컴퓨터에 다 입력시켜 놓겠죠. 그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데이터만 받으면 바로 따다다다다다 연산을 지들이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겠죠. 그럼 뭐예요? 줄 세우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 앞에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얘부터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 그래프 보이죠? 자, 당연히 저 식은 몰라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뭐냐면요, 보면 여기 Z라고 하고, 자, 상용 로그표처럼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16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소수 두 번째 자리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1, 그 다음에 0.6 체크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보는 법은 안 어렵잖아도. 그래서 지금 Z가 0.16이라 했으니까 얘를 0.16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0부터 0.16까지 요 값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요 값이 0.0636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Z가 0부터인 거 보이죠? 0부터 0.16의 값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뭐 2부터 뭐 이런 거는 안 알려줘요. 0부터예요 무조건 범위가.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가 왜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값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당연히 저 표에 있는 값을 안 외우죠. 당연히 안 외웁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표로 이렇게 나옵니다. 짤막하게. 그래서 요거 보고 푸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다시 표준 정규 분포표가 뭔지를 이제 알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럼 도대체 이제 Z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잖아. 확률 변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는 현재 지금.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 Z라고 하자고 했고, 그 Z를 통해서 비교하기가 용이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Z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뭐 어떻게 하면 만드는 건데 그냥 뚝딱 하고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아까 표준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즉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정규 분포를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존의 것을 연산을 통해 가지고 0,1의 제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평균이 0으로 바뀌었지. 그럼 m을 뭐 하면 되겠어요? 빼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는데 여기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표준 편차를 1로 만들려면 뭐 다양한 연산이 있겠지만 똑같은 시그마를 나눠주면 1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m, 시그마 제곱에서 0,1의 제곱이 되고 싶어 m을 빼고 시그마를 나눠주면은 저 0,1의 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x한테 그대로 시행하시면 돼요. 평균을 빼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이게 z가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z가 되는 겁니다. 봐봐. 이거 평균 구해보자. 그럼 우리가 시그마 성질이 다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2x하고 m하고 어떤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지? 그럼 약 없어지니까 0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해보면, 표준 편차는 요거 상수 지워버리고 요것만 밖으로 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시그마가 결국 시그마니까 약분하면은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확인됐죠? 그래서 다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0,1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인 z를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표준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기 위한 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표준화라는 이름 하에 쌤이 자주 단어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를 걸치면은 표준 정규 분포인 0,1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오늘 한 거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배운 게 표준 정규 분포 우리 지금 다루고 있었고요. 자, 얘가 끝이에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배웠고요. 이제 Z에 대해서 배웠고, 이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라는 이름 하에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은 정규 분포 0,1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표가 문제에서 등장할 거니까 걔를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사실 쌤이 너네들한테 지금 고등학교고 뭐 대학 진학 관련된 것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실생활에서 굉장히 통계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쌤이 그 수많은 것들 중 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네, 물론 그 예를 정확하게 너네가 뭐 다 여러 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x에 대한 식이 있을 때 얘를 이제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이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x한테도 그렇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겠죠? 네, 그래서 똑같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표준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쌤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다른 집단의 같은 성격의 확률 변수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국에 수많은 고등학교 다른 집단들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게 표준 정규 분포란 말이야. 딱 쌤이 말한 거 그대로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능 1등급이 많은 학급에서 80점인 학생과 수능 4등급이 많은 80점 학생의 두 학생의 학습 능력을 비교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학생의 학습 능력은 80점이라는 수와 관계없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분명할 것이다. 근데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뭐 정확히 어떻게 뭐 활용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강 해설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2019년 한국, 미국, 스위스 세 나라의 1년 1인당 연간 국민 소득과 소득의 평균과 표준 편차 나타낸 거래요. 평균과 표준 편차 보이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이때 한국, 미국, 스위스 세 나라에서 1인당 연간 소득이 35,000달러, 그 다음에 7만 달러, 8만 7천 달러인 가을 병을 뽑겠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나라별로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죠. 자, 다시 지금 한국은 35,000달러고요. 미국은 7만 달러고 스위스는 8만 7천 달러예요. 그럼 너네가 보기엔 어때요? 스위스가 씨발 돈 존나 많이 버네? 스위스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치? 근데 그 각 나라마다의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여기서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수준이
국민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을 이제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너네가 저 3만 5천, 7만, 8만, 7천만 보면은 바로 비교를 하면은 저 수치 가지고밖에 비교할 수 없겠지. 근데 저 수치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게 각 나라마다의 물가가 다르잖아. 물가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버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북한이라고 해보자. 북한이라고 해보자. 자, 우리나라한테 10만 원 있어요. 우리가 10만 원 너네가 만질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있는 당연히 만질 수 있는 돈이죠. 너네 막말로 세뱃돈만 받아도 10만 원 넘게 받잖아요. 그쵸? 이번 추석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근데 북한에 가서 10만 원 어떨까요? 아, 그걸 모르군요. 북한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 한 달 월급이. 그건 뭐예요? 만지기 힘든 돈인 거죠. 1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10만 원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죠, 우리한테도. 하지만 대단하진 않아. 그래 10만 원. 근데 북한 가면 돈 존내 부자입니까? 이 지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각 나라마다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저 돈만 가지고는. 그래서 표준화를 가지고 표준 전개분포로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자, 한국은 지금 35,000이라고 했어요. 그럼 표준화를 시켜보자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비교하기가 편한 건지. 자, 그러면 35,000이면은 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평균 빼면 5,000이고 그 다음에 2,000으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5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미국은 지금 7만 달러였어요. 그 52,000 빼면 18,000이고 12,000으로 나누면 2분의 3이 됩니다. 자, 스위스 할게요. 87,000이었고요. 67,000 빼면 2만이고 만 나누면 2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자, 표준 전개 분포를 그려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표준 전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됐기 때문에 얘는 2.5니까 대충 이쪽에 있다 치면 2분의 3은 한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2가 한 이쯤에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스위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사람은 A, C, B이므로 갑병을 순이라고 돼 있는데 갑병을 순이 뭐예요? 얘가 갑을병이었거든요. 그럼 다시 지금 한국이 가장 표준화했을 때 값이 컸지. 그치?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인 거야?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지금 스위스랑 미국이랑 잘 바뀐 거 아니에요? 미안. 그래서 한국이 가장 높고요. 가장 큰 거니까. 그 다음이 스위스. 그 다음이 미국. 야, 너네 등급으로 얘기했을 때도 너네 등급 이쪽에 있는 게 좋아? 왼쪽에 있는 게 좋아? 오른쪽에 있는 게 좋아? 왼쪽. 오른쪽이지. 야, 여기는 평균이야. 안 돼요. 오른쪽이 9등급이라고 했어. 아니야. 야, 그 X축이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플러스 방향. 9등급은 미안하지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한국이 가장 국민 소득이 높은 거죠. 근데 한국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지금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한국이 제일 잘 사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지금. 갑을 병이 각각의 돈을 갖고 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거죠. 소득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만 원이 북한에서는 소득이 엄청 높은 거겠죠. 한국에서 소득이 높은 게 아니겠죠. 그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뭐야? 그리고 그 물가 존나 비싸죠 이제. 미국은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밥 한 끼 먹으면은 1인당 한 5, 6만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맨날 그 선생님 먹을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뉴욕에 사시는 분이 맨날 밥 처먹고 얼마 돈 썼다고 나와요. 예, 그러면은 막 거기는 그 뭐야, 예를 들어서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은 그 3만 원 내야 돼요. 설렁탕 한 그릇에. 아, 3만 원 좀 심했다. 25,000원 정도 이렇게 돼요. 설렁탕만 시켜요? 딴 것도 시킬 거 아니에요 또. 설렁탕 먹으러 25,000원만 내기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외식 문화가 되게 엄청나게 많이 발달돼 있다고는 안 하더라고. 팁도 줘야 된다. 맞아요. 팁도 그거 맞죠. 거기에 팁도 줘야 되잖아요. 10% 15%. 그러니까 돈을 벌어봤자 뭐해? 지랄인 거죠. 그래서 뉴욕 그 미국에 있잖아. 그 중심부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너네가 대충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뭐 이런 거 있죠. 거기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요. 존나 많아 보이죠? 아니죠. 존나 많죠. 개 많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평균 연봉이 5천 정도예요. 1년에 초봉 5, 6천 정도 하거든요. 5천 정도 하거든요. 몇 배나 더 많죠. 근데 물가가 몇 배나 더 비싼 거예요. 미친 듯이 비싼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싼 건 햄버거예요. 햄버거. 똑같아요. 맥도날드 지금 조금 더 비쌀 거야. 그래서 그것도 물가 반영인데 제일 싼 거야 그게.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 쓸데없는 질문할 때 개새끼 이런 거에는 또 관심이 많네. 맥도날드가 저희 나라 거 제품 우리나라에서 저기 맥도날드가 국내에서 봤을 때는 미국산에 쓰는 거죠. 그러겠죠. 그쵸. 수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 각 재료마다. 국내산 쓰는 것도 있고 수입산 쓰는 것도 있어. 아마 고기도 수입산 쓸 거예요. 근데 야채 같은 거는 외국에서 사면 미친 듯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야채가 채소가 진짜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국내산이고요. 맥도날드 가서 그 원산지 표기법 거기 보시면 있어요, 다. 그래서 아마 고기는 다 외국, 야채는 다 이제 국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어쩌다가 경제 얘기까지 해버렸냐. 아무튼 이렇게 통계는 실생활에서 많이 쓴다. 혹해서 가지고 통계과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통계과 별로예요? 네? 내가 공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흥미 느껴가지고 통계과 갈까 이러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라는 뜻이죠. 자, 이제 책 페이지 310쪽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거 설명 오래 한 이유가 있어요. 문제로 실제로 다 있습니다. 이게 실제 문제로 다 나와요. 참고로 이제 미국 거기 같은 경우 자꾸 내가 뉴욕 관련 쇼츠를 많이 봐가지고 뉴욕을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는 월세가 기본이 1,000부터 시작이 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오른쪽 편은 강인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국수영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그 다음에 강인인의 고등학교라고 해놓고 중기가 등장하네. 강인인의 고등학교였으면 강인이의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음표? 나 지금 문제 잘못 읽었니? 아니지. 강의 성적 맞지 이거? 개새끼들이네 이거. 지금 잠깐만. 그치 중기가 없죠? 깜짝 놀랐네. 자, 중기가 오타예요. 오타예요. 중기 오타예요. 강인이에요. 강인. 그치. 강인이네 고등학교면 강인이 성적을 보여줘야지 중기 성적이 왜 나와요? 졸라 뜬금없네 진짜. 자, 그럼 각 과목이 성적이 평균 표준 편차 나와 있고 강인 성적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학생 중에서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각각 A, B, C라고 하자고 했죠? 예, 비율은 이제 너네는 이제 확률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확률로. 비율은
확률이란 뜻입니다. 자, 그걸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A, B, C의 대소관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국어부터 해봅시다. 자, 강인이보다 성적이 좋은 비율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국어의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교생의 이제 국어 성적을 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국어 성적은 각 학생마다 다르니까 국어는 변수죠. 국어 점수는.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한 학생의 점수가 즉 X가 강인이의 성적보다 줘야 되는 거니까 몇 점보다 커야 되는 거죠? 70점. 네, 70점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비율을 찾는 거지. 근데 비율은 받아들여. 확률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는 지금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찾아가지고 그거 비교해야 되는 거지. 각 과목이 다르죠? 네. 그 비교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표준화라고 했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비교하기 편하려고. 이제 왜 표준화하는지는 대충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야 되니까 평균 빼면 5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소수점으로 적으셔야 돼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A입니다. 자, 이제 수학할게요. 자, 수학은 Y라고 하겠습니다. 그 Y가 52보다 큰 걸, 52가 아니라 62점보다 큰 걸 찾아야겠죠. 자, 그럼 또 표준화 해주고요. 평균 빼면 1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16이네? 그럼 16분의 10이니까 이걸 일단 2로 나누면 8분의 5가 되겠죠? 야, 얘는 소수점 표현하기 힘드니까 대충 이거라고 쓰자. 그냥 얘도 2분의 1이라고 하자. 원래는 소수점으로 쓰는 게 좋거든. 그리고 영어는 Z 쓰면 안 되는데 A라고 합시다. 그럼 A가 65보다 큰 거니까요. 표준화 시키시면요. 자, 56 빼면 9고요. 표준 편차 12로 나누게 되면은 4분의 3이 나오겠죠. 이게 C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하자는 거예요. 자, 비율을 찾는 거고 확률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2분의 1이니까 여기 다 분모 맞출게요. 그럼 얘가 8분의 4가 되겠고 얘가 8분의 6이 될 거거든. 그럼 A는 자, 8분의 4 요게 A고요. 그 다음에 B는 8분의 5 그 다음에 8분의 6.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A부터 보면은 2분의 1보다 크다죠?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했을 때 가장 비율이 작은 거는 확률이 가장 작은 거, 넓이가 가장 작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작겠어요? 8분의 6. 즉 C가 가장 작겠죠? 그리고 B, 그 다음 A죠. 이렇듯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보니까 훨씬 더 쉽게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의 비율이 이제 가장 많은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지. 자, 이해됐습니까? 됐다고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문장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부터 일단 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153이고 표준 편차가 2, 정규분포를 따른단다. 자, 여기서 한번 잘라주신 다음에 자, 지금 정규분포를 알려줬죠. 정규분포 알려줬지? 그럼 그랬을 때 정규분포가 이제 너네가 만들면은 정규분포 만들면 몇 콤마 몇의 제곱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알들을 153 콤마 2의 제곱이라고 해야 돼요. 2의 제곱 4라고 하지 마세요. 2의 제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자꾸 제곱을 쓰는 게 이제 표준화 때문이에요. 표준화는 빨리 하려고. 자, 근데 정규분포는 썼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률 변수를 알아요, 몰라요? 현재 모르죠. 근데 무조건 문제 풀 때 확률 변수가 정말 중요해요. 가장 처음입니다. 제일 체크해야 되는 게. 그래서 확률 변수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여기 는 뭐예요, 는? 이게 주어를 뜻하는 조사죠. 네. 그치? 근데 이거 말고 또 있지, 는 말고. 뭐 있죠? 이가. 네, 은는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앞에 있는 게 확률 변수입니다. 은는이가 앞에 있는 게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까지 하고 잘랐을 때 은는이가 앞에 있는 게 확률 변수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그랬을 때 다음 문장 이제 읽어볼게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가 x가라고 돼 있죠. x가 151 이상 154 이하일 확률. x가 151 이상 154일 확률. 이거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문장식 만드는 거 자연스럽게 이해됩니까? 너네가 직접 해야 되죠,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표준화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표준화합니다. 자, 그럼 표준화하게 되면은 자, 가운데 Z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 뭐예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죠. 자, 151부터 해보자. 평균 빼면 몇이죠? 라고 하면 안 돼요. 변수에서 평균 빼야 돼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돼요. 음수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옵니다. 변수에서 평균 빼야 됩니다. 151에서 평균 빼야 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도 볼게요. 154에서 평균 빼면 1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0.5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표에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분수 안 나옵니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풀 때 꼭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세요. 표준 정규 분포를. 그럼 가운데 0인 거 확인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5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꼭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자, 저기 표 보시면 다시 몇부터로 돼 있어요? 네, 그 0.5는 뭐냐면요. 여기다가 0.5를 써서 0부터 0.5까지가 0.192로라는 소리예요. 표는 무조건 0부터 주게 돼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0을 기준으로 쪼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0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바로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저 빨간색으로 체크한 거. 0.191.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요 부분을 이제 할 건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란 말이지. 근데 지금 표현에 음수가 없잖아. 그럼 이때는 뭘 이용하면 되는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몇부터 몇이 똑같을까? 대칭을 이용하면? 0부터 1까지. 그렇죠. 0부터 1까지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0, 1에 해당하는 0.3413을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다?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이 너네가 아직은 안 익숙하니까 이거 푸는 것도 조금 이제 이해하는 단계에서 버거울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게 소수점 계산하는 거예요. 너네가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얘까지만 하고 자, 한 셈 보셨다 갑시다. 자, 4번 보면은 어느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 정규분포 따른다 잘라주시고 접속 시간은 하고 나오니까 x가 접속 시간이 되는 겁니다. 변수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규분포가 40,5의 제곱이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통신망 이용자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을 때 접속 시간, x가 접속 시간이 50분 넘는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x가 50보다 크다. 요거 이해되죠? 이거를 만족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뭐 형광펜이 저 접속 시간이 50분이 넘는 사람 수라고 돼 있지만 여기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10,000명을 뽑는다고 했죠. 그럼 그 중에서 50분이 넘는 사람의 수를 찾으래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야, 50분을 넘는 사람이 비율이 50%야. 그러면은 몇 명이 50분을 넘게 이용하겠어요? 5,000명. 네, 5,000명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수를 찾으려면 그 비율을 알아야 되지. 얼마나 지금 하는지. 근데 쌤이 아까 너네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거든? 비율을 확률로 바라보라고 했었죠. 확률이랑 같은 거라고 했지. 같은 거예요, 확률이랑 비율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린 비율을 알아야 돼, 확률을 알아야 돼로 결론이 내려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50분이 넘는 사람의 확률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표준화 또 시켜야겠죠. 40 빼고 5로 나누면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그림 그려주고요. 2보다 큰 거니까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연속 확률 변수 하면서 얘기했어요. 여기 는 없어도 는 있다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수업 때 다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예요. 0을 기준으로 다룬단 말이야. 0을 기준으로, 저 표 자체가. 그럼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너네 충분히 다 이해 가능해요. 여기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배웠다시피 전체 넓이는 몇이죠? 1이죠. 근데 저 0 기준으로 오른편이라는 거는 반띵한 거지. 네, 그래서 0.5가 나오겠죠, 저 네모박스는.
소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빼기 0부터 2까지는 0.477이겠죠. 그래서 0.022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표는 무조건 0부터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색칠을 했을 때 뭔가 특이하면은 무조건 기준을 0에서 시작해서 아까처럼 어디서 어디를 더한다 라든가 지금 이 문제처럼 전체에서 빼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면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5번부터 진행할게요. 자, 이제 보면은 자, 이제 다 똑같아요. 이제 계속 표준화만 하고요. 계속 이제 그냥 유형 연습하는 겁니다. 자, 괄호 1번 보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36,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돼 있고, 자, 그때 자,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변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0.1587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규분포표를 그려볼게요. 정규분포를 그려볼게요. 자, 그럼 0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는 자, 넓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넓이가 1587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으면 이하면은 이만큼이겠지. 그치? 자, 그럼 기준을 0.5로 생각하면 됩니다. 0.5보다 어때요? 커요, 작아요? 이 값은? 커요. 0.5보다 크겠죠? 그치? 그럼 저기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냐? 우리 지금 0.5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여기쯤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 일단 여기는 0의 왼쪽이니까 음수 자리지. 근데 음수는 표에 없단 말이야. 그럼 뭐야? 대칭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으로 일단 옮겨 놓겠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은 어떻게 해? 방금 문제에서 배웠죠? 0.5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0.5에서 자, 이제 너네가 어떤 걸 빼야 0.1587이 나올까? 대충 너네가 수학 많이 했으니까 대충 감 올 거예요. 0.5에서 어떤 걸 빼야 0.1587이 나올 거예요? 1. 네, 0.3413. 즉 1일 때를 빼야겠죠. 그럼 여기가 1인 거야. 그럼 대칭시키면 원래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a 빼기 36이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2가 나오겠지. 표준화 시켜서 대칭성 이용하고 어디서 어디 빼는 거 이용해서 이제 값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도 봅시다. 자, 이번에는 30,2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또 표준화해야 됩니다. 자, 그럼 30 빼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k까지가 되겠죠. 그럼 2분의 k니까 자, 0 잡아주시고 자, 마찬가지예요. 0.5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그럼 2분의 k 이상인 거니까 2분의 k가 여기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2분의 k는 여기 써야겠죠. 그래야지 0.5보다 작게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0도 마찬가지야. 0.5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럼 0.5에서 몇을 빼야 0.0228이 나올까요? 2여야겠죠? 네. 그래서 얘가 2니까 K 값은 4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짓 합니다. 자, 6번입니다. 정기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식이죠. 자, 요 식을 만족한대요. 자, 요건 이제 익숙하죠? x는 100대칭이에요. 자, 그럼 100을 기준으로 대칭된다는 건 평균과 표준 편차 중 뭘 알려준 거죠? 그렇죠. 평균이 100이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얘는 또 요거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럼 또 표준화 시켜야겠죠? 자, 그럼 가운데 z 쓰고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시그마분 0이네 0. 평균 빼면 0이니까. 그죠? 그리고 우변도 해보면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시그마분의 8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되게 간단하네. 0하고 0부터 시그마분의 8이니까 요 부분이 0.477이란 소리죠. 그럼 바로 표 보면 바로 나오네. 2여야 되니까 표준 편차는 4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94 이상 110 이하를 풀라고 했으니까 평균 100 빼면 마이너스 6이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100 빼면 10이고 4로 나누면 2분의 5가 일단 됩니다. 그러고 나서 소수점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잡아주고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2.5 요 부분에 해당하겠죠? 조금 익숙할 겁니다. 0 기준으로 나누면 0부터 2.5랑 마이너스 1.5를 더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5에서 0은 0부터 1.5겠지. 그래서 결국 요 친구랑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 답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냥 저기까지. 전혀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7번. 자, 계속 똑같은 거 하면서 이제 그래프 그 유형을 다지는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보니까 48 이하랑 12 이하 같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표준화하기 전에 x에 대한 정규분포를 그려보면은 가운데가 m이고 48 이상이랑 10 이하가 같으려면은 그림이 여기랑 여기여야겠지. 그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 12랑 48이 서로 대칭돼 있다는 거 이해 가능하죠? 그럼 평균이 몇이어야겠네? 중점이니까. 30. 그렇죠. 30이라는 게 밝혀지죠. 중점이니까. 그래서 평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 나 조건은 이거 분산 구할 때 쓰는
도구죠, 얘는. 그래서 분산으로 이제 시그마를 구하란 소리입니다. 그럼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고, 분산은 2x 제곱 빼기 평균 n 제곱이 900이겠죠. 그럼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4가 나옵니다. 확인됐죠? 자, 그럼 또 40 이하를 풀라고 했으니까 또 표준화 시킵니다. 30 빼면 10이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려면 4분의 10, 즉 2분의 5, 2.5가 나오죠. 그럼 또 그림을 그리면 2.5 이하니까 여기 부분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0부터 2.5랑 여기 왼편에 있는 건 몇이죠? 2분의 1. 그렇죠. 아니야, 0.5라고 하셔야 돼요. 0.5. 소수점 계산 때. 0.5. 0.5죠. 그래서 0부터 2.5니까 아이 뭐야 이렇게 적혀있네? 근데 우리 평균하고 표준 편차 다 알죠? 네, 평균 30이었고요. 표준 편차 4였습니다. 아 근데 이 뭐야 이거 잠깐만. 에이씨.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로 나왔어요? 아니면 x에 대한 표로 나왔어요? X. x에 대한 표죠. 에이 표준화 시킬 필요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들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x에 대한 게 평균이 30이었고 문제가 40 이하 풀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것도 연습해야겠죠 이제. 자 평균 30이었고 표준 편차 4였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36이고요. 얘는 38이고요. 얘가 40이 나옵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자르면요. 요만큼이 0.5인 건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에서 40이죠. 30에서 40. 표 보면 알겠지만 m에서 x라고 돼 있으니까 30에서 x까지인 거예요. 30에서 x까지. 그럼 30에서 40까지는 0.4938이겠죠. 그래서 0.9938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 아니고 x에 대한 표로 나와도 푸는 방식은 결국 똑같다.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유형이 아마 졸라 많을 건데 이게. 13까지가 끝이네. 자, 9번 갑시다. 8번. 뭐야, 8번이야. 미안합니다. 자, 또 문장이네요. 어느 양계장에서는요, 달걀을 무게에 따라 가지고 표인데 이번엔 정규분포표가 아니죠? 가격을 정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무게는 정규분포 따른다라고 돼 있고 무게 x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만들면 60, 10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거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한 개의 가격에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x가 무게죠. 그리고 무게에 대한 표가 나왔어요. 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60 미만이면 200원이라고 했으니까 무게가 x잖아요.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무게가 60 미만이면은 어떤 확률을 구할 수 있겠지? 무게가 x야. 그래서 무게가 60 미만이라 했으니까 x가 60보다 미만인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 가격이 얼마의 확률인 거예요. 표 보고 얘기하죠. 가격이 얼마의 확률을 구한 거예요? 200원.
200원일 확률을 구한 거겠죠. 지금 뭐냐면 가격의 기대값을 찾아야 되지. 너네 가격의 기대값이라 했을 때 우리 기대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해? 변수랑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잖아. 네. 그럼 가격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되냐고. 지금 가격이랑 무게가 연결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x랑 가격은 다른 거잖아요. 지금 x는 무게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무게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200원이 나올 확률, 250원이 나올 확률, 300원이 나올 확률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기대값이란 게 뭐야? 변수랑 확률이랑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격 200원에다가 60 미만일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요 0보다 작다가 나와요. 자, 그럼 그림 여기다 살포시 해놓을게요. 그럼 0보다 작은 거면은 0.5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죠? 아이고요. 자, 그럼 이제 60 이상 70 미만일 확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또 Z 가운데 해주시고요. 60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15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얘는 지금 여기 표에 없죠?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짤막하게 주는 거예요. 즉 0.34가 되겠죠. 그 다음에 70 이상의 확률을 구하면요 얘는 1 이상이겠죠. 그럼 1 이상은 요만큼이니까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니까 0.16 나오겠죠. 자, 지금 뭐 했어요? 가격에 대한 확률을 구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00에 0.5 곱하면은 100이고요. 와, 250에다가 0.34를 곱하면은 이게 도대체 몇이야? 100에다가 70, 뭐야 이게? 얼마야 이게? 85 아니에요? 85예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85, 맞네요, 85. 그리고 300에다가 0.16이니까 48. 그럼 85 더하기 48이 133이니까 233원까지가 나옵니다. 됐죠? 아, 얘는 이렇게 표를 그릴 수가 있네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니까 잘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가 두 개인 정규분포를 이용한 미지수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정규분포가 이제 두 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아까 쌤이랑 얘기했던 거 봅시다. 지금 둘이 등식이라고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둘이 같다라는 걸 지금 비교하는 거지. 우리 아까 그 한국, 미국, 스위스 할 때도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화를 했어요? 표준화. 표준화를 했죠. 이렇게 확률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오면요
표준화를 통해서 비교해 주시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양변을 각각 해줄 거예요. 표준화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었던 이유가 요 문제 때문입니다. 확률 변수가 여러 개고 정규 분포가 여러 개일 때 얘네들을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서 비교를 하세요. 그래야 용이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50 빼고 0이고, 자, K에서 50 빼고 10으로 나누고, 자, 얘는, 자, 우변은 또 가운데 Z 해주고, 40 빼면 마이너스 16이고요. 8로 나누면 마이너스 2고, 40 빼면 0이 됩니다. 야, 그럼 봐봐라, 야, 이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0부터 부분이랑 같아야 된대요. 그럼 여기 몇이어야 될까요? 2죠, 당연히.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얘가 2여야 되는 거니까 K는 70이 나오겠죠. 바로 나오죠? 왜? Z로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용이한 거죠. X, Y 저대로 냅둔 상태에서는 절대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끝났고요. 자, 10번 가봅시다. 자, 보면은 A가 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86 표준표 45래요. 정규표 따른답니다. 자, 그리고 B가 수원 등장합니다. 자, 그럼 무게 체크하고 A가 수원 무게라고 합시다, X를. 자, 그때 정규분포 86, 15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Y는 비과수원 무게라고 하겠습니다. 비과수원 무게, 비무게. 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만들면 88, 1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지금 확률변수가 두 개가 등장했죠? 과수원이 두 개니까 당연히. 자, 근데 A가 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가 수원이니까 무게가 X가 98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B가 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즉 Y가 A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랍니다. 자, 이렇게씩 만들면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문장을 가지고 식 만드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X, Y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선 비교가 힘들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킨다. 그럼 86 빼면은 12고 15로 나누게 되면은 5분의 4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Z 깔고 88 빼주시고 10 나눠주시면 되겠죠. 얼랄래? 야,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아예 서로 어때요? 부등호 방향이 서로 같으면요, 당연히 같은 값이어야지 넓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5분의 4랑 10분의 A 빼기 88이 같아야겠지. 그래서 8은 A 빼기 88, A는 96.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 안 된 거 없죠? 넘어갑니다. 네. 자, 11번입니다. 오늘 다 끝냈겠다, 야. 자, 보면은, 자, 저 정규분포는 X 거야, Y 거야? 너네가 이제 문제 보고 한번 판단해보자. 계속 쌤만 문제 푸니까 너네 좀 지루할 거고.
x 거죠. 근데 y가 이거래요. 이거 풀래요. 약간 당연히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고 45 이하가 될 거고 또 뭐야? 또 표준화야. 50 빼고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5니까 이하래. 요만큼이네. 그럼 또 뭐야? 0.5에서 0부터 0.5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0.5에서 0.1915를 빼주면 됩니다. 0.3085 여기까지 나오겠죠. 너무 간단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시험 보면요. 어느 대학 4차 산업학과의 모집 인원은 20명인데 몇 명이 응시했대요? 자, 너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했으면 당연히 1000명 중에서 20명을 뽑겠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 합격할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20명 뽑는데 1000명 응시했으면 몇 분의 몇이니? 1000분의 20. 그렇죠. 1000분의 20이 되겠죠. 10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2, 0.0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합격할 확률은 0.02입니다. 자, 근데 그 1000명의 성적 분포는 X는 성적 평균 70점, 표준 편차 8, 정기 분포를 따른대. 자, 다시 X는 지금 점수죠. X는 점수죠. X는 점수죠. 점수에 대한 정기 분포죠. 그래서 문제 뭐라 돼 있어요?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죠. 그럼 우리는 합격할 확률을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합격할 확률이 0.0이라 했지? 이것도 중요한 유형이다. 합격할 확률이 0.0이라 했지? 그럼 우리는 저 문장 끝에 이걸 보고 합격할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합격할 확률을 식으로 만들면 최저 점수 우린 모르니까 K라고 합시다. 야, 그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점수가 K보다 커요. 그렇지. 그럼 K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뭐예요? 이게 무슨 확률이 되는 거야? K보다 컸어, 내 점수가. 그럼 난 합격을 할 거 아니야. 그럼 K보다 클 확률이 결국 합격할 확률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또 뭐야? 또 주나 하는 거야, 또 주나. 그럼 K 빼기 70 8로 나눠. 이게 합격할 확률이지. 근데 우리는 합격할 확률을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0.02로.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 0이죠. 0.0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있어야겠죠. 그럼 또 0.5에서 빼겠지. 누구야겠네. 누구야겠어? 그렇죠. 2여야겠죠. 그럼 얘가 2니까 K는 86까지가 나오겠죠.
자, 이번엔 뭐예요? 확률을 알려줘 놓고 그걸 만족시키는 점수를 이제 구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합격할 확률, 뭐 그런 확률을 지금 바로 명시해 준 게 아니라 저렇게 20명 중에서 1000명 응시했다라는 말로 확률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복습할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정규법 후 끝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번 주부터 쌤이 설명만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건 쭉 가는 거죠. 자, 라스트 유형입니다. 민현이 공부한 거 있어요? 혹시? 이해는 되는데 조금 뭔가 그 와리까리 왔다 갔다 하지 지금. 그래서 복습 꼭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오늘 꼭 하세요. 자, 13번 갑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문제를 풀고 굉장히 유형 연습을 많이 했고 지금 나온 유형 말고는 없거든요. 나올 유형이 다 했어요. 유형 연습을. 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더더욱 뭐 해줘야 되냐면 복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이거 뭐 발전 문제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에 확인 유제만이라도 다 풀어봐요. 그럼 어느 정도 유형 복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해두면 아마 잘 안 까먹을 겁니다. 왜냐면 얘가 유형이 많았지 실제로 하는 짓은 다 거의 유사했어요. 다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복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또 내일 가면 또 다 까먹어요. 또 영상 봐야 되니까 귀찮아집니다. 시간 아깝고. 자, 확률 변수 x가 자, 평균이 20, 표준 편차 4의 제곱. 자, 요걸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fk라고 줬어요. 자, 이거 물론 아니구나. fk를 줬는데 fk는 p 해놓고 x가 k8 이상, k 이하래요.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길이가 8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f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부터 보면요. k가 12일 때랑 36일 때가 같네요. k가 10이면 뭐예요? f12는 저다 12 넣으면 되는 거니까 4 이상 12 이하 36일 때 28 이상 36이야. 요게 같냐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 그려주시면 됩니다. 표준화 뭐 값하는 거 없어요 지금. 그럼 여기를 자, x에 대한 정규 분포고요. 가운데 20이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4하고 12면 몇 쪽이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각각 몇 칸 차이 나나요? 각각 8칸, 12칸 차이 나죠? 그죠? 각각. 그럼 대칭 시켜볼까요? 10이랑 대칭되는 건? 4랑 대칭되는 건? 30? 36이 되겠죠. 기억 맞네요. 대칭성 이용해서 풀었고요. 자, 그리고요. FK는요.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FK가 24일 때 최대를 갖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FK가 지금 요거거든. 8로 고정이 돼 있다, 이쪽 길이가. 자, 그럼 이 소리야. 자, 봐봐. 이제 여기서 봐봐. 이게 딱 정확히 길이가 8인 선이잖아.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FK 값이 되는 거겠죠. FK는 확률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K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이동시킬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걸 왼편으로 이동하면 넓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최대일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가운데로 쏠려 있어야지 y값들이 확확 크죠. 그치? 그래서 가장 가운데 쪽에 몰려 있어야 이 넓이가 가장 큽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근데 이 길이가 몇이라고요? 그럼 서로 사이좋게 반반 나눠 가지면 되겠지. 그치? 그럼 반 길이가 그 몇이냐? 4죠. 네. 그럼 몇 하고 몇 사이인 거예요? 16, 24. 16, 24죠. 그 16, 24가 되려면 K가 몇이겠어요? 16에서 24가 되려면 24여겠죠 K가. 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죠. 쌤, 네. 질문을 해도 돼요? 아 좋죠. 이게 만약에 님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저걸 식으로 써야잖아요. 식으로 안 쓰고 말로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아, 그래요? 얘 값이 가장 커지려면은 가운데로 쏠려야 된다. 그래서 K가 24일 때. 아, 괜찮아요. 식으로 얘도 안 쓸걸요? 굳이 얘도 막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얘는 뭐 정리번호 이렇게 이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리긴 하는데. 봐봐, 여기 써있잖아. 가운데로 몰려있어야 확률이 크다. 오케이. 얘를 표준화했는데 우린 지금 표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얘랑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자, 지금 현재 FK는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FK가 요거고요. F24-K가 K에다가 24-K 대입하는 거니까 16-K 24-K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랑 같냐라고 물어본 거지 지금. 그렇다고 막 우리가 여기다 K에다가 숫자 넣어가지고 막 같네 일일이 확인하면은 풀 수는 있겠지만 조금 멋없잖아. 그러니까 K에다가 숫자 넣어가지고 일일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막 비교하고 하면은 좀 그렇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때 표준화를 쓰는 거예요. 표준화를 써보자. 자, 표준화 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평균이 20,4의 제곱이었죠. 자, 20 빼고 4로 나누면요. 4분의 K 빼기 28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요. 4분의 K 빼기 20. 자, 여기까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도 표준화를 시키면요. 20 빼고 4로 나누니까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고요. 뭐야 이거. 20 빼기 4로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자. 표준화 시켰어요.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이거를 자, 보자. K가 지금 몇인지는 모른다고 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자, 요게 4분의 K 빼기 7이고 요게 4분의 빼기 K 5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K고 얘가 1 마이너스 4분의 K거든요. 여기까지 체크해 줄게요.
자, 지금 4분의 K가 현재 똑같습니다. 4분의 K가 현재 똑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4분의 K-7이랑 4분의 K-5가 여기다고 칩시다. 여기다 그냥 가정해 본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대칭해 볼래요? 대칭시키면 어떻습니까? 얘랑 얘만큼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둘의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둘의 넓이가 같으려면 대칭돼서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랑 같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디귿같아요. 대칭돼서 같아야 되잖아. 넓이가 같으면 대칭돼서 같아야 돼. 대칭 시켜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K 더하기 5고 마이너스 4분의 K 같을 수가 없죠. 아니 물론 뭐 얘랑 비교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탈락되는 겁니다. 왜냐면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해야 되거든요. 같다고 할 수가